자, 계속해서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벡터의 곱셈은 내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외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너 프로덕트예요. 그 다음에 외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외적입니다. 이건 뭐죠? 아우터 프로덕트예요. 즉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아우터. 이해되죠? 외적, 내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벡터에 대한 내적입니다. 내적. 근데 이 내적을 스칼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적을 하면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됩니다. 벡터가 되는 게 아니라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너 프로덕트에서 여기 돗들을 찍습니다. A 도트 B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좀 진하게 돼 있죠? 진하게 돼 있죠? 자,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을 합니다. 내적을 한다라고 할 때 돗뜨라고 찍어요. 정리하세요. 그렇게 내적을 하는 것은 A 벡터와 B 벡터 곱이 되고요. 크기에 곱이 되고 또한 코사인 세타가 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벡터를 지금 보면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죠.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자, 같은 성분으로 곱을 해주는 겁니다.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분으로 곱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A 벡터가 있다면 수직선을 내려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직각삼각형 보이나요? 여기에 직각삼각형 보이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보일 때에 당연히 뭡니까? 요거는 빗변 성분이면 요거는 무슨 성분이에요? 밑변 성분이죠. 밑변 성분은 뭐가 되죠? A에 대한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을 하면 이 A 코사인 세타하고 요 B하고 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내적은 A에 대한 코사인 세타하고 B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A 벡터하고 점 찍고 B 벡터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A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AB 코사인 세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어떻게 보냐면 이번에는 벡터 B를 벡터 A에 대해서 수직 성분을 그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벡터 A를 벡터 B에다 수직 성분을 그렸는데 자, 벡터 B를 벡터 A에다가 수직 성분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럼 요 밑변은 어떻게 될까요? 요 변은 어떻게 될까요? 요 변은 당연히 여기가 빗변이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는 세타가 요각이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B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벡터에 대한 이러한 B 벡터에 대한 수직 성분에 대한 벡터 B 코사인 세타하고 A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 동일하죠. A 벡터하고 B 벡터의 곱은 어떻게 된다? AB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A 벡터를 B 벡터의 수직으로 내리고 같은 성분을 곱해도 되고 B 벡터를 A 벡터의 수직으로 내려서 같은 성분을 곱해도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한 그 벡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벡터에 대한 무슨 적이다? 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에 대한 의미 아시겠어요? 자, 이제 벡터 내적에 대한 의미,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성분으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A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은 우리가 특성을 알고 있어요. 코사인은 세타가 0도일 때에 그 크기가 1이 됩니다. 코사인은 세타가 90도이면 그 크기는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나요? 그래서 코사인은 0도일 때가 그 크기가 1이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어떤 벡터가 있어요. A의 xi라는 벡터, B의 A의 xi, 그 다음에 A의 xj라는 벡터, A의 x라네요. A의 z의 k라는 벡터죠. 네, 여기는 A의 y죠. 이렇게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하고 또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내적을 구하는데 bx, by, bz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i, j, k가 되겠죠. 이런 벡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을 구하라.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것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성분을 돋도하면 걔가 1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주고 하는 거 알죠? 잘 보세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뭐가 돼요? AX가 되고 BX가 되고 I 곱하기 I가 되죠. I 곱하기 I는 같은 각도잖아요. 0도잖아요. 0도. 크기는 1이고 0도기 때문에 그냥 1이 곱해지는 거죠. I 곱하기 I는 1이란 말이에요. 개념 잡히죠? 그래서 AX, BX가 남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한번 곱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AX 다음에 BY가 곱해지죠. 근데 AX, BY가 곱해지는데 거기에 뭘 곱해주는 거예요? I하고 J를 곱해주잖아요. 얘는 0이에요. I하고 J는 몇 도 위상차가 있죠? I하고 J는 90도 위상차가 있는 거죠. 그럼 코사인 성분이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는 뭐가 되죠? 코사인 90도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0. 그러니까 여기는 뭘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0을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이 값은 0이 되는 거죠. 이 값은 뭐가 돼요? AX, BX가 남죠. 또 마찬가지로 AX하고 BZ를 곱하는 거예요. AX하고 BZ를 곱하는데 이것은 뭐가 돼요? I하고 K를 곱하는 거죠. IK도 90도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는 뭐가 돼요? 0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곱해봐야 0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0이야. 얘는 AX, BX만 남아요. 이해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죠. 왜? I하고 J를 곱했으니까 뭐가 되죠? 90도 위상차니까 0인 거예요. 그러나 얘는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위상차가 없죠. JJ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AY, BY가 남는 거예요. 다음에 요거하고 요렇게 곱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J하고 K니까 0이죠. 0. 90도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0이죠. 왜냐하면 K하고 I니까.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0이죠. 왜냐하면 K하고 J니까 90도 위상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K하고 K를 곱한 요놈은 뭐가 돼요? AZ, BZ만 남죠. 따라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적을 구한 거죠.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만 남죠. 즉 뭐가 없죠? 여기에 대한 방향 벡터가 다 없어져 버렸죠. 그 내용은 뭐만 남았어요? 크기만 남는 거죠. 벡터를 내적을 해주면 벡터는 그 크기만을 남게 되는 거죠. 두 벡터를 내적을 하니까 스칼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스칼라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코사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코사인 기억하세요. 코사인이요. 내적은 코사인이요. A 벡터를 B 벡터상의 수직으로 내려 그으면 코사인 성분하고 만나게 되고 그 같은 성분끼리 곱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이 되는 거거든요.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II, JJ, KK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하고 J를 곱하든지 J하고 K를 곱하든지 내적을 해주는 거죠. 또는 K하고 I를 곱하든지 이러면 이것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J하고 I를 곱하든지 순서 바뀐 거죠. J하고 I 곱하는 거. 요거 J하고 I를 내적을 하든지 K하고 J를 내적을 하든지 I하고 K를 내적을 하든지 하면 요거는 뭐예요? 90도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예요.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겠죠?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다. 그 결과가 스칼라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벡터에 대한 우리는 뭘 구한 거예요? 내적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은 지금처럼 90도가 있을 때, IJ 90도, JK 90도, KI 90도가 있을 때, 0도일 때는, 0도일 때는 1이 되지만 90도일 때는 그게 뭐가 돼요? 수직 성분끼리 내적을 하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는 0이므로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A 벡터하고 벡터 B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면 같은 성분끼리만 곱이 남고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된다? 스칼라가 되는 것이 내적이다. 자, 이해되겠죠? 외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외적. 요 문제는 조금 이따 보고요. 외적. 이거는 이제 뭐예요? 크로스입니다. 크로스입니다. 이 외적은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적은 같은 방향에 대한 곱이 되는 거고, 이 외적은 A 벡터하고 B 벡터를 외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평형사변형이 생기고요. 그거에 대한 뭐가 된다? 면적이 구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면적이. 평형사변형에 대한 면적이.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요? 외적이라고 해요. 정의입니다. 내적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외적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같은 성분끼리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A 벡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B 벡터의 수직 성분을 내려갔잖아요. 수직 성분을 내려가서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됐어요? 이렇게 가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가 됐어요? 이 부분이 B 코사인 세타가 됐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한 A하고 여기에 대한 B 코사인 세타하고 곱해주면 그것은 뭐였어요? 내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슨 성분이야? 여기 수직에 대한 높이 성분이 있죠. 수직에 대한 높이 성분. 높이 성분은 B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B 사인 세타하고 즉 얘하고 얘를 곱할 때 이것과 이것을 곱할 때는 내적이었어요. 이너 프로덕터. 근데 뭐야? 여기 보세요. 요거는 높이 성분이죠. 높이 성분. A하고 높이 성분. 마찬가지 반대로 해도 돼요. A를 수직선으로 내려긋고 B에다 높이 성분 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 이제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 A에서 B를 곱하냐, B에서 A를 곱하냐, 이건 또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 내적을 할 때하고 외적을 할 때인데 외적과 내적이 잘 기억해요. 내적을 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했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방향이 달라져요. A에서 B를 크로스한 거하고 B에서 A를 크로스한 거는 방향이 달라져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면적을 구하게 되고 여기 면적이 구해지는 거죠. 그럼 높이 성분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 B 코사인 세타와 A를 곱하면 같은 방향으로 곱이 되는데 얘는 당연히 높이를 구하면은 당연히 면적이 되는 거예요. 평형사변형의 면적 구하는 거. 면적이 구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A, B 사인 세타가 돼요. A, B 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에 대한 A하고 H를 곱해주고. 그리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되냐면 A하고 B하고 있죠. 그래서 A하고 B에 대한 순서, A, B로 돌아가는 순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엄지 손가락을 갖다가 픽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구부려요.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처럼 손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에요. 엄지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지죠. 손가락이 너무 가늘어졌어요. 이렇게 네 손가락을 감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되잖아요. A에서 B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거죠. B 크로스 A 하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B에서 A로 와야 되죠. 만약에 B 크로스 A 하면 손을 거꾸로 쥐어야 돼요.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A 크로스 B로 하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지금 이 외적의 방향이에요. 외적. 크로스에 대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지금 빨간색의 벡터. 요게 이제 A에서 B를 크로스했을 때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B에서 A를 크로스하면 반대 방향이 되겠죠? B에서 A 크로스를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이쪽 방향. 이런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B 크로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적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 외적은 그 결과가 뭐가 돼요? 벡터가 됩니다. 벡터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벡터에 대한 외적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A하고 B 벡터가 있을 때 밑변 성분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내적이 되고 높이 성분하고 곱해주면 수직되어 있는 성분하고 곱해주면 그거는 뭐가 되죠? 그렇죠. 당연히 외적이 되죠. 그래서 외적은 당연히 사인 세타가 돼요. 내적은 당연히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외적은 사인 세타로 표현합니다. 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n이라고 하는 법선 벡터가 있죠. 법선 벡터는 그 평면의 수직인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수직인 벡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타가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0도일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사인 0도는 그 크기가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무슨 소리야. 웃기네. 0도일 때 0이지. 그렇다고 또 맞나요? 하고 있으면 맞다고 대답한 사람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0도일 땐 0이에요.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0도일 때가 1이죠.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맞는지 틀린지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 사인은 당연히 0도일 때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됐죠. 얘는 뭐예요? 1이었어요. 코사인이니까. 근데 뭐예요? I 크로스 I 하면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JJ는 뭐가 됐어요? JJ는 1이었죠. 근데 J 크로스 J는 뭐가 돼요? 0도니까 0이 되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외적은 사인 세타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을 봐야 돼요. 방향. 이해되겠습니까? 방향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IIJJ, KK를 하면 0이 되는데 그럼 지금처럼 IJ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JK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KI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JI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자, 보세요. 오른나사 아까 이야기해드렸죠? 오른나사.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오른나사. 자, I를 그려볼게요. 요게 I입니다. 요게 J를 그려볼게요. 요게 J죠. 90도가 되겠죠? I하고 J입니다. 자, I에서 J를 곱했나요? I에서 J를 이렇게 곱했죠. 그러면 수직으로 생기는데요. 방향이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어느 방향일까요? 수직으로. 이 K 방향이 위로 갈까요? 마이너스 K로 갈까요? 이것만 잡으면 돼요. 당연히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에요.
K 방향으로 손을 잡고요. 네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ISJ로 가니까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어느 쪽이 되겠어요? 요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되겠죠. 그림 너무 잘 그렸어. 응? 그렇죠. 그러니까 K로 가는 거죠. IJ를 하면 뭐로 가요? K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JI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JI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JI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손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오른나사를 잡으세요. 이 선을, K라는 이 선을 잡으세요. 이 선을 잡는데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잡는 방향을 잡아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K 방향, J에서 I로 간단 말이에요. J에서 I로 가는 방향으로 잡아보라는 얘기예요. J에서 I로 가는 방향. I에서 J로 가는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K 방향으로 가겠죠? J에서 I로 잡는 방향은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이 마이너스 K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I에서 J로 가면 K가 되고요. J에서 I로 가면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돼요. 또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른나사 법칙만 생각하면 돼요. 오른나사 법칙. 이번에는 J에서 K로 한번 해봅시다. J에서 K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방향은 90도 방향이 되는 거니까 J에서 K로 간다면 90도 방향은 I 방향이 되겠죠. I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I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I 방향이 있어요. 이건 I로 선을 잡고 집으면 돼요. I선을 잡으면 돼요. I를 잡으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J에서 K로 가는 방향으로 잡아보세요. J에서 K로 가는 방향. J에서 K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면 감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지손가락은 이쪽으로 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은 이렇게 감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감아지지 않나요? J에서 K로 가면. 쉽죠? 반대로 K에서 J로 가면 어떻게 될까? K에서 J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감아지는데요. K에서 J로 가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I. K에서 J로 가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J에서 K로 가면 I가 돼요. 어렵진 않죠? 순서를 보세요. 이렇게 순서. 이 방향을 보면 돼요. 오른나사 방향이에요. 오른나사 방향.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오른나사 법칙 알죠? 자, 오른나사 법칙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이게 오른손 법칙인데요. 지금 손가락이 향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있죠.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인데 그 향하는 방향을 두 개가 되는 거예요. IJ로 잡느냐 또는 뭐죠? 반대로 JI로 잡느냐. 그랬을 때 나머지 하나의 방향이 우리가 그 두 벡터의 곱의 방향이에요. 이걸 감아지는 거예요. 전선을 감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잘 보세요. 요 끝이 뭐가 들어오느냐 그걸 봐요. 끝마디가 뭐냐 그 다음에 요 중간마디가 뭐냐 이걸 보세요. 자, 시작점이 어디가 되겠어요? 손톱 끝이 시작점이 되겠어요? 아니면 여기 마디 있는 부분이 시작점이 되겠어요? 당연히 손톱 끝이 방향이 되니까 여기가 끝점이 되겠죠?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 끝점. 그래서 여기에 뭘 두면 되냐면 첫 번째 문자, 여기에 두 번째 문자예요.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세 번째 문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위치 보세요. 마디, 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따라서 잘 보세요. 얘를 첫 번째 문자, 얘를 두 번째 문자로 보세요. 한번 감아 지어 보세요. 어떻게 감아 지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그 순서대로 이렇게 K가 끝쪽이니까 손톱 끝이 K로 가야 되겠죠. 손톱 끝, 나머지 네 손가락의 끝이 K로 가야겠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어디가 될까요? JK를 하면 I는 플러스 I가 될까요? 마이너스 I가 될까요? 손톱 끝이 K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네 손가락이 J에서 K 방향으로 손톱 끝이 K 방향으로 간다면 I가 벡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JK는 뭐가 되는 거예요? I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K에서 J로 곱해지면 손톱 끝이 어디로 와야 돼요? J 쪽으로 와야겠죠. 손톱 끝이 J 쪽으로, 네 손가락의 끝이 J 쪽으로 오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당연히 어느 방향이 돼요? 마이너스 I 방향이 되겠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K, J를 하면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K, J를 하면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손톱 끝이 어디로 향하느냐? 손톱 끝이 마지막 문자를 향하는가요? 손톱 끝이 J를 향하고 K를 향하고 I를 향하고 손톱 끝이 I를 향하고 J를 향하고 K를 향하고 네 손가락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죠. 정리가 됩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오른나사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번에는 하나 더 남았죠.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요. 외울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은 외우라 그러는데 순서대로 외우래. IJK니까 여기 I자가 하나 올려오면 JKI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또 두 개 가면 뭐예요? 두 개 가면 이렇게 KIJ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IJK인데 요거 두 개 바뀌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돼. 그거 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건 외우라는 거예요. 내적의 의미가 뭔지 외적의 의미가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건데요. 지금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자, 당연히 벡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3차원적으로 그려지는 건 당연하겠죠. 직각으로. 근데 이번에는 KI예요. K하고요. I를 곱했어요. 그러면 J가 플러스 J가 될지 J가 마이너스 J가 될지 우린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해보세요. 가만 쥐어보세요. 오른손으로. K에서 I잖아요. 그러면 손톱 끝이 네 손가락의 끝이 I 방향으로 가야겠죠. K부터 시작해서 I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K부터 시작해서 I 방향으로 가면 네 손가락의 방향은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손톱 끝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가 돼요? J가 되는 거죠. 반대로 I에서 J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I에서 J로 가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세요. I에서 J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I에서 J로 가면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I에서 K로 가면 해야겠네요. I에서 K로 가면 손톱 끝이 K 쪽으로 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돼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돼요? I에서 K로 가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냐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A에서 B로 가면 반대로 B에서 A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B에서 A로 가면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네? 요거는 B 크로스 A가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오른나사 법칙. 그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정리가 됩니까? 오른나사 법칙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오른나사 법칙만 적용하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오른나사 법칙을 모르면 안 돼요. 너무나 쉬운 건데, 자,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봐라.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봐라. I 크로스 J 크로스 I 크로스 J가 되나요? 이거 K가 맞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J를 I를 크로스하면 K가 되는 게 맞나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IJK는 맞죠? 이거. 당연히 보세요. 이거를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놓고요. I, J, K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놓고 나서 이걸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J네? 이거. 마이너스 J네? 그럼 마이너스 J는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 되겠지. 마이너스 J.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곱했어? I로 곱했죠. 마이너스 J를 해서 어떻게 곱했어요? I로 곱했어요. I로. 이해되겠습니까? 아, 거꾸로 했네. 이게 마이너스 I네요. 제가 잘못 그렸어요. 마이너스 J가 요거죠. 그걸 I로 곱했어요. 그러면 내 손가락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내 손가락의 방향이. 즉, 요걸 감아지겠죠. 이렇게. 내 손가락의 방향이 J에서, 마이너스 J에서 I로 왔으니까. 내 손가락의 방향.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 손가락의 방향이 이 방향이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게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만 잡으면 이게 이제 빨리빨리 와요. 개념만 잡으면. 그래서 맞나 틀리냐를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말이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말이죠. 얘를 묻는 것보다는 얘를 묻는 게 많아요. 또한 이거를 묻는 것보다는요. 여러 개 된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뭐예요? 하나가 된 걸 묻는 게 더 많아요. 하나가 되는 거. 요걸 묻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 네 개를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얘부터 보는 거죠. 같은 걸 곱할 때는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 맞죠? 같은 거 크로스할 때는 0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걸 크로스하면 0이 안 되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확인하기 전에 얘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예요. 모르면 계속 전부 다 봐야 되잖아요. 벡터의 내적과 외적에 대한 방향. 벡터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클로스된 것은 반드시 방향. 요게 존재해요. 방향이 존재하는데 무슨 법칙이다?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오른나사 법칙.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예요? 0이 되고,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몇 도인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뭘 하면 되냐면 A.B 이걸 해서 A 벡터하고 B 벡터를 도트를 해가지고요. A, B에 대한 코사인 세타로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A 벡터하고 크로스 B 벡터를 해서요. A, B에 대한 사인 세타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어느 게 사인 세타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코사인 세타로. 둘 다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벡터로 A, B의 사인 세타로 계산해서 벡터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는 뭐로 하는 게 편해요? 코사인 세타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벡터로 구하는 것보다는 스칼라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왜 꼭 A, B를 해서 이거를
A, B를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로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냐, 사인 세타로 구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꼭 있어요. 구하세요. 구할 수 있으면.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가는 거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것이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A 크기, B 크기 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벡터하고 B 벡터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구하는 거예요? 각도를 구할 때, 두 벡터의 각도를 구할 때는 뭘로 구한다? 내적으로. 외적이 아니라 뭐로 구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A 크기, B 크기 곱하면 되겠죠. A 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7, 1. 제곱이죠. 그러니까 뭐 7제곱, 1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7의 제곱은 7이에요. 7제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3제곱, 4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A 벡터하고 B 벡터에 대한 뭘 해줘요? 내적. 같은 성분끼리 곱해지는 거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 곱해지잖아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 곱해지는 거죠. 같은 성분, 다음에 더하기. 같은 성분은 또 뭐예요? JJ를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얘가 얼마 나와요?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아,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이면 아크 코사인 루트 2분의 1 하면 되겠죠. 아크 코사인은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45도라고 하는 각도를 찾아내는 거죠. 같은 성분끼리 곱하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를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적이 뭔지 외적이 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의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가는 거예요. 자, 외적 보세요. 외적을 실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외적을 한번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외적된 게 없네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한번 해보죠. A 벡터하고 클로스 B 벡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AX, AX, AY, AZ 요게 I, J, K가 되겠죠? 더하기가 될 겁니다. 다음에 크로스가 되죠? 크로스가 되는데 BX, BY, BZ가 있어요. I, J, K가 됩니다. 자, 이것을 곱을 해보세요. 크로스를 해보세요. 얘가 복잡해요. 얘가 복잡해요.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I는 뭐가 돼요? I 크로스 I는 뭐가 돼요? I 크로스 I는요. I 크로스 I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0. I 크로스 I는 0. 개념을 잡아요. 근데 요렇게 하면 요거는 0이 아니죠. 요거는 뭐야? X, AX하고 BY가 되겠죠. AX, BY가 되는데 거기에 뭐가 되죠? I 크로스 J가 되는 거예요. I 크로스 J는 어떻게 돼요? I 크로스 J. I 크로스 J. 생각해보세요. I 크로스 J. K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K 방향이에요? K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K 방향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K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가 K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뭐가 돼요? AX에다가 BZ가 되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IK가 되죠. IK는 어떻게 돼요? K가 끝방향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방향이 되죠. 마이너스 뭐가 돼요? IK니까 마이너스. 생각해보세요. 이해돼요?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그려놓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I, J, K잖아요. 지금 문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I에다가 K를 곱했잖아요.
i에다가 k를 곱하면 이렇게 가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 지어보세요. 가만 지어보세요. 당연히 마이너스 j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j. 네? 마이너스 j가 되죠. 이건 마이너스 j인 거예요.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게 또 있어요. 이렇게 곱하죠. 요건 0이네요. 0. 왜냐하면 jj 0이 되죠.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요거는 ay에 bx가 되죠. 근데 뭐예요? j에서 i로 가죠. j에서 i로. j에서 i로 가면 어떻게 돼요? j에서 i로 가면 이 방향이 되죠. 그럼 뭐가 되죠? k입니까? 마이너스 k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k입니까? 마이너스 k입니까? 응? 당연히 뭐예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k인데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생각해보세요. 오른나사 법칙. 이게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테니까 얘를 보면서 어느 방향인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차분하게. 당연히 또 이놈하고 이놈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y에다 bz가 되겠죠. ay에다가 bz가 되겠죠. 근데 여기 뭘 곱했어요? 뭘 곱했어요? j에서 k로 갔죠. j에서 k로 갔네요. j에서 k로 가면 이렇게 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j에서 k로 가면 i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i가 되죠. 플러스 i가 되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 k 성분이 있죠. 여기 i 성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 k 성분 길이는 요거 azby-aybx k가 되겠죠. k 성분끼리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다음에 j 성분끼리 두 개. 요것도 마찬가지 해야 되니까요. 즉 이것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해야겠죠. 그럼 두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k 성분끼리 다음에 i 성분끼리 j 성분끼리 같은 성분끼리 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얼마 빼기 얼마의 i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의 j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의 k 뭐 이런 식으로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개념을 잡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벡터에 대한 크로스예요. 크로스. 외적이란 말이에요. 그 외적을 할 때는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방향을. 근데 이제 외우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또 외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외우는 방법, 방향을 외우는 방법이 자, 이거 오른나사 방향 플러스 그 다음에 반대 방향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또 이것도 이걸 좀 그려놓고 해야 돼요. 여기 I, J, K라면 이게 오른나사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보고 반시계 방향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순서가 I에서 J로 가면 K에서 끝나요. 되겠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뭐예요? 이렇게 가면 K에서 I에서 뭐로 끝나죠? J로 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IJ를 하면 K가 되고요. KI를 하면 J가 되죠. 이해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JK를 하면 뭐가 돼요? I가 되죠. JK를 하면 여기서 J에서 K로 가면 뭐가 된다? I가 되는 거죠. 이 순서만 보면 돼요. 순서만. 어렵지 않죠?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오른나사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데 도는 방향 시작점이 어딘지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도는데 I에서 J로 가면 K가 되고 J에서 K로 가면 I가 되고 K에서 I로 가면 J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 플러스 이렇게 돌면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면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시계 방향 마이너스. 무슨 얘기냐면 I에서 K로 가면 마이너스 J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J. 이해되겠죠?
다음에 K에서 I로 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I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J에서 K로 가면 어떻게 돼요? K에서 J로 가면 마이너스 I가 되지만 J에서 K로 가면 플러스 I가 된다는 얘기죠. 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해가지고 그거를 또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맹점이 뭐냐면 헷갈리면 끝나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 플러스든가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든가 이렇게 헷갈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말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나사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오른나사 법칙.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더라도 오른나사 법칙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에 대한 외적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벡터 외적을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죠?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하려면 행렬로 합니다. 행렬로 하는데 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행렬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다가 I, J, K라고 두고요. 방향.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AX, AY, AZ. 여기는 BX, BY, BZ. 이렇게 벡터. 여기는 방향 벡터. 여기는 A 벡터. 여기는 B 벡터를 이렇게 성분을 표시해서 이것을 행렬을 계산해 주는 것이 이것의 결과와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과가 똑같아요. 행렬의 크기 구할 수 있죠. 3차 정방 행렬 크기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걸 크기를 구하면 돼요. 이거 행렬을 계산하면 돼. 근데 이걸 계산을 잘 못하더라는 거죠.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사러스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쓰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여기는 뭐죠? IJK죠. 순서대로 하나씩 더 적읍시다. IJK. 그리고 여기는요. AX, AY, AZ고요. 여기는 뭐예요? BX, BY, BZ. 하나 더 적읍시다. 이쪽에도 하나 더 적어볼게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IJK가 있죠. AX, AY, AZ. 다음에 BX, BY, BZ. 이렇게. 그래서 행렬의 크기를 구할 때요. 자, 우린 이 행렬의 크기를 구하지만 실제로 플러스 되는 것은 어떻게 플러스가 됩니까? 플러스 되는 거 한번 볼까요? 플러스가 될 때는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되죠. 행렬의 크기 구할 때. 그걸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곱하면 되나요? 여기도 이렇게 곱하면 되나요? 이게 플러스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AY, BZI가 되는 거고요. AZ, BXJ가 되는 거고요. AX, BY, K가 되는 거예요. 사르스의 방법은 이걸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꺾어져 가지고 두 개니까 하나짜리하고 곱해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요게 똑같은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요 BX가 여기 BX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씩 곱해주는데 여기 두 개 곱했으니까 하나짜리에 곱해주면 되고 하나니까 여기 두 개짜리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인데 하나면 당연히 두 개짜리 곱해주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양쪽으로 적어본 거예요. 자, 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크기 빼기. 요게 빼기가 되죠.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요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벡터 크기를 구할 때. 저기 행렬 크기를 구할 때. 그럼 마이너스 되는 건 요것도 마이너스죠. 요렇게. 다음에 두 개죠. 두 개.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죠. 즉 다시 말해서 BX, AY, BX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이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AX, BZ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다음에 이거 뭐야? AZ, BY 뭐야? I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I, 이쪽은 마이너스 I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면 결국 결과는 I가 있는데요. I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이쪽이잖아요. AY, BZ가 되잖아요. AY, BZ가 되고요. 마이너스 되는 쪽은 이쪽이죠.
i에 마이너스 되는, 요거는 뭐가 돼요? az하고 by가 되겠죠. az, by. 요게 마이너스 되는 거죠. 이렇게 I 성분 구해지는 거예요. j 성분은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죠. j 성분은 뭐가 돼요? j 성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 여기 플러스 성분 이쪽은 azbx가 되죠. azbx. 마이너스 되는 성분은 이쪽이죠. j의 마이너스는 뭐예요? axbz. 아니군요. by군요. bz 맞네요. axbz. 이렇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다음에 k 성분도 찾아낼 수 있죠. k 성분. k 성분은 요거잖아요. 이쪽이 플러스니까 axby가 되겠죠. axby가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는 이쪽이 되니까 aybz가 되겠죠. bx가 되겠죠. aybx, aybx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성분이 되겠죠. 이렇게 요 놈들에 대한 행렬의 크기를 구하면 ijk라는 벡터가 나오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는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벡터의 외적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난감하고 복잡할 때가 있으니까 이 행렬에 대한 값으로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벡터에 대한 크로스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이해되겠죠? 잘 보세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어요. 어떤 평형사변형의 두 변을 표시하는 벡터래요. 맞죠? 자, 이 평형사변형의 면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 면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벡터에 대한 외적을 얘기하는 거죠. 외적. 면적의 크기는, 평형사변형의 면적의 크기는 벡터 외적이란 말이에요. 외적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벡터의 외적을 구할 때는요. 이렇게 식이 적어지는 건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행렬의 크기를 곱하면 되겠죠. 실제 요것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i는 어떻게 될까? i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암산이 되죠. i는 이렇게 되는 건 플러스 되는 거죠. 암산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건 플러스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두 개 곱해질 거 아니에요? 두 개 곱해지는 게 어느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두 개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0. 요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0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0이 되죠. 마이너스 50 플러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마이너스 10이고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이너스 10에 나온 거에 또 마이너스 해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원래 얼마죠?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하고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J는 어떻게 돼요? J를 구할 때는 바로 보이지 않나요? 이제 J는 이렇게 구하면 5죠. 5하고 뭘 곱해줘요? 4하고 곱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 자, 다음에 J는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하면 요거하고 곱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예요? 50.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죠. 이렇게 우리가 곱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K도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30, 40, 20의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30, 40, 20의 제곱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벡터의 뭘 구한 것이다? 외적에 대한 면적을 구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벡터의 내적, 외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행렬에 대한 사라스의 방법, 행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